네, 안녕하십니까. 손정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홈택스를 좀 살펴보고요. 그 홈택스를 뭐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주요 메뉴 위주로 살펴보고, 그리고 그 홈택스에서 지금 요즘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니까 혼자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걸 좀 알아볼게요. 우선적으로 홈택스를 좀 들어가 보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제 걸로 들어가 볼 건데, 제 걸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과세 유형이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다 동일하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뭐 완벽한 설명은 되기가 않을 거예요. 자, 완벽한 설명은 될 수 없지만 그냥 전체적인 어떤 메뉴를 살펴본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일단 커다랗게 보면, 일단 전자생계에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이쪽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생계연수를 발급한다 그러면 여기서 자, 전자생계연수 발급 쪽에서 이제 건별 발급, 뭐 수정 발급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시겠죠. 그리고 어떤 금융기관에서 납세 증명서, 국세 완납 증명을 띄어야 되거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석사항이 나오고, 주민등록을 이제 공개한다, 정보를 공개한다, 공개하지 않는다 하고 재출처를 선택해서 이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사업자 등록 증명이라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그 다음에 소득금액, 얼마인지 소득금액 증명,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되죠. 요즘 5월달이기 때문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특히 세금 신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신고에서 모두 채용과 단순 경비율 신고 있죠. 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게 뜨는데, 자, 그냥 무시하고, 자, 보면 이렇게 인적사항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과표와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게 간단하게 돼 있죠. 3단계에 걸쳐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좀 설명을 해볼게요. 단순 경비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업종별로 어떤 국세청에서 산정을 해요. 업종별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 업종의 전국에 있는 모든 사업자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참고해서 각 업종별로 요 경비율을 산정합니다. 70%라는 것은 뭐냐면 100이라 했을 때 0.7에 해당하는 것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수익금액 100은 자동으로 불러와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에 의해서 국가에 신고가 된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이미 다 원천징수에서 신고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미 데이터에 잡혀 있고 자동으로 불러올 겁니다. 그러면 단순 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익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오고 국가가 정해놓은 단순 경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소득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100이라면 30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소득금액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신경 쓸 건 뭐냐면 그 다음은 이제 소득공제예요. 소득공제, 부양가족 1명당 150만 해주는 거 있죠? 그런 공제라든가, 그 다음에 표준세액공제, 요런 것들만 좀 신경을 써서 하면 바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요 단순 경비율 대상자는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도 가능하시고 할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기준 경비율부터 복식부기, 그 다음에 외부 조정, 자기 조정, 기준 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 이분들은 주위에 있는 세무사들에게 의뢰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상담이 필요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준 경비율은 정말 작은 기준 경비만을 국가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주요 경비가 없다,
주요 경비가 이거거든요. 재고 매입이라든가 인건비, 임차료 요런 자료들이 실제로 인건비는 뭐예요? 원천징수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되고 매입금액, 뭐 세금 계산서라든가 법적 증빙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임차료 마찬가지죠. 이런 주요 경비가 이게 확인이 되면 기준 경비로 해도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주요 경비가 없다. 그래 버리면 기준 경비율밖에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사업소득 금액이 되게 많이 커지죠. 그래서 단순 경비율을 제외하고는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경비는 설명드린 대로 워낙 구조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 직접 하실 수가 있다. 어디서? 홈택스에서 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이렇게 인적사항 기본으로 불러오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 단계가 저는 이제 여기 해당 사항 들어갈 수는 없는데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로 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 경비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신고 제출이 바로 가능하죠. 그래서 요 단순 경비율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충분히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홈택스를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세금 신고, 그렇죠? 그 중에 종합소득세에서 요 모듬 채운 단순 경비율 신고, 요 정도. 그 다음에 혹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받으셨는데, 저는 이제 해당 사항이 어떻게 적용이 뜨죠? 연말정산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혹시 공제 같은 것을 빠뜨려서 못 받았다. 그렇다면 이 근로소득 신고에서 다시 그것들을 넣어서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이것도 지금 저랑 해당 사항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인적사항을 불러오고 근로소득 신고서를 불러와서 혹시 공제받지 못할 것들을 집어넣어서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에 받지 못한 혜택을 언제 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집어넣음으로써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제 이걸 제 걸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일치하진 않죠. 그래서 가볍게 이 전체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홈택스가 여러분께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